안녕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컨트랙 텀과 관련돼서 텀이 바뀌는 현상이고 또 없던 것이 이제 들어가는 걸로 이제 해석해버리는 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현재. 이게 확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제 확정하는 할 때 이제 문제되는 거예요, 이게 다. 모디피케이션은 텀이 바뀌는 거고 포럴 에비던스는 밖에서 어떠한 오럴 컨버세이션이 이제 에비던스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러한 오럴 에비던스는 못 들어온다라는 그런 거지만 예외적으로 들어가서 컨트랙의 텀에 영향을 미치는 미치는 경우고요. 모디피케이션 당사자가 이제 바꾸는 경우고 그다음 이제 워런티 문제, 리스크 오브 로스 문제가 이 텀과 관련돼. 원래 워런티나 리스크 오브 로스 문제 이런 것들은 최근에는 이제 변호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요. 컨트랙 텀에다 이제 집어넣는 경향이 있는데 그전에는 이런 걸 안 집어넣었어요. 안 집어넣었다 하더라도 계약의 내용에 들어가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텀과 관련돼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리스크 오브 로스 문제도. 물건이 어떤 멸실됐을 때 항상 발생하는 게 리스크 오브 로스 문제죠. 멸실이 되면 그 멸실된 그 물건에 대한 어떤 손해의 부담을 누가 질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항상 리스크 오브 로스 문제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의 워런티나 이런 것들이 컨트랙 내용으로 들어가요. 그렇지만 이제 안 들어가고 빠뜨리는 경우도 임플라이드 워런티가 있잖아요. 빠뜨린 경우에도 컨트랙 내용으로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리스크 오브 로스 문제도. 그래서 이제 컨트랙 텀과 관련돼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워런티 문제를 한번 보면 저기 뭐 익스프레스 워런티가 있네요. 한번 써보면 익스프레스 워런티가 있어요. 한번 써보면 여기 첫 번째 익스프레스 이것은 계약서에 그냥 쓰는 거죠. 네, 쓰는 거. 컴퓨터를 팔면서 뭐 1년간 뭐 보증하겠다. 그런 거 쓰잖아요. 컴퓨터. 1년간 보증을 하겠다. 뭐 리턴으로 그렇게 쓰는 경우도 이제 있는 거고 리턴으로. 리턴으로. 계약서에 이제 쓰지만 우리가 뭐 상점에서 물건 살 때 계약서 쓰나요? 돈 주고 바로 사갖고 나오죠. 오럴로 이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오럴로 할 때도 갤럭시 삼성 갤럭시 폰을 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워터프루프라는 거야. 물에 빠져도 새로 나와가지고 그거는 아이폰하고 틀린 것은 워터프루프입니다. 물에 빠져도 물이 새지 않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요? 좋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샀다. 그런데 물에 빠뜨렸더니 이제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러면 이제 익스프레스 워런티 문제로 해서 이제 청구. 익스프레스 워런티는 이제 컨트랙의 텀에 들어가는 거니까 워런티가 위반이 되면 컨트랙 위반으로 브릿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알았죠? 텀에 이제 이 워런티가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오럴 컨트랙을 맺을 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컨트랙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 워런티가.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빠졌다. 근데 이제 물에 빠졌더니 물이 샜다. 그러면 브릿지예요, 브릿지. 워런티 위반은 브릿지 컨트랙상의 브릿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럼 그걸로 인해서 데미지가 상당히 발생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워런티 위반은 톨추를 코즈 오브 액션으로 데미지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워런티는 브리치 오브 컨트랙을 코즈 오브 액션으로 해서 데미지를 청구하는 거다.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미 이제 갤럭시 폰을 사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손님 아주 현명한 선택을 했어요. 그것은 물에 빠져도 아무 끄떡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그러면 익스프레스 워런티로 해서 컨트랙 내용으로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물에 빠져도 괜찮다라고 이제 익스프레스 워런티를 익스프레스 했을 때 그것이 바이어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프터 컨트랙 K라고 했으면 애프터 컨트랙 이후에 뭐 이런 익스프레스 워런티 이 멘트를 이렇게 날린 거는 이것은 컨트랙의 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셨죠? 이걸 기억하세요. 네. 예. 어떤 워런티를 물에 빠져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건 땅이 떨어져도 깨지지 않습니다. 유리가 깨지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을 했을 때,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샀을 때, 그때 이제 이것이 익스프레스 워런티가 컨트랙 텀의 이제 내용에 들어가는 거지요. 하는 거죠. 이미 뭐 사가지고 나가 이제 지금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서 있는데 그거 잘 샀습니다. 그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떨어져도 물에 빠져도 그것은 워런티 익스프레스 워런티로 취급을 받으면 컨트랙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익스프레스 워런티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임플라이드 워런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 얘기를 없어요. 물건을 팔면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아무 얘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워런티가 컨트랙의 내용으로 포함이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아셨죠? 임플라이드 워런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최근에는 뭐 이런 거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익스프레스 워런티죠. 그렇지만 아무 자타부타 얘기가 없을 때도 이러한 종류의 워런티는 컨트랙의 텀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인 거죠. 그렇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네. implied warranty of merchantability. 상품성이 있다라는 거죠. 최소한 물건을 팔면서 그것은 갖다 내다 팔아. 당신이 지금 그걸 갖다 내다 팔아도 충분히 살 사람이 있다. 어떤 상품성, 그것을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빌러티. 이런 거죠. 상품성. 자동차를 팔면서 바퀴가 하나 빠졌다. 그러면 그건 임플라이드 워런티하고 머천더빌러티 위반이에요. 컨트랙 위반이에요. 컨트랙 위반. 그래서 브리지 책임을 져야 돼요. 도대체 그것은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제3자한테 싼 값으로도 팔 수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차로서의 기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이 머천더빌러티. 이 머천더빌러티 이거는 룰을 써드린다면은 당연히 어떤 물건이 must have average 또는 passable 어떤 퀄리티를 가져야 된다. passable 퀄리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passable 퀄리티라고 하죠. 질을 가져야 된다는 퀄리티. in the trade. 상품 어떤 거래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격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네. 그리고 요거는 멀천터빌리티. 이거는 상인 간에만, 상인이 물건을 팔았을 때만 해요. 멀천터에게만 해당이 돼요. 제가 타고 다니는 멀천트죠. 제가 사고 다니는 그 자동차를 팔았을 때는 임플라이드 워런 오브 멀천터빌리티 책임을 지지 않아요. 네.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셰프가 칼을 팔았다. 자기 셰프. 요리사가 자기 칼을 팔았다. 이때 요리사는 그 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예요. 그때는 그 사람은 멀천트로 보는 거라 그 사람이 물건을 팔았을 때는 최소한 상품성은 보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셰프가 칼을 아무도 모르는
전혀 이 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칼을 팔았을 때는 최소한 그 칼로 무라도 썰어서 썰 수 있는, 자를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은 보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갖고 했는데 아무것도 썰리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브릿지 책임을 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컨트랙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브릿지 책임을 져서 이제 데미지 청구를 받게 되는 거죠. 아셨죠? 그냥 내가 뭐 집에 사용하는 칼을 팔았다 그랬을 때는 그것이 비록 아무것도 썰지 못하는 잘 듣지 않는 거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임플라이드 워런 오브 멀천더빌리티 최소한 내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상품성을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진다라는 거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멀천트만 이것을 진다. 그런데 셰프, 말씀드린 셰프도 셰프의 칼, 라이프. 이거는 멀천트로 한다. 우리 배웠죠. 임플라이드 워런 멀천터빌리티예요. 상품성. 차라 그러면 차로서의 기능, 기본적인 기능은 해야 되는데 바퀴가 하나 빠졌으면 그건 고철이죠, 고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implied warranty of 뭐겠습니까? 피트니스, 피트니스. 특수한 목적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트니스. 네, 피트니스. 근데 등산을 가려고 이제 히말라야 등반을 하려고 등산용품점에 이제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히말라야 한 30일 등정을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걸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막 줬어요. 줬는데 히말라야 등반 중에 그 물이 새가지고 동상이 걸려서 크게 다쳐가지고 내려왔다. 그랬을 때는 임플라이드 그랬을 때 그것은 머천터빌리티는 맞아요. 일반 등산용품 우리 가까운 설악산이나 이런 데 가서는 튼튼해요. 아무 이상 없어요. 히말라야 거기 가서 어떤 굉장히 낮은 고도에서 높은 어떤 낮은 온도 내에서 그것이 작동이 안 돼요. 그 특별한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상품성을 갖고 있어요. 그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어떤 상품이 슈러블을 하는 거죠. 슈터블 for particular purpose에 맞아야 되는 거죠. 내가 등산을 간다 그러면 등산용으로 맞아야 되는 거죠. 등산용 신발. 이걸 등산용 신발을 내가 이제 가까운 데 산행을 하려고 합니다. 등산용 신발 하나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줬어요. 줬는데 등산용 갔더니 그냥 막 미끄러지고 막 그런다. 그건 뭐 험한 등산용 신발이 아니죠. 험한 이런 경사에서도 딱 미끄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자꾸 미끄러져가지고 다리가 다쳤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임플라이드 워런 피트니스 위반으로 해서 브릿지 책임을 지는 거죠. 다만 그것은 임플라이드 워런 머천터빌리티는 맞아요. 일반 신발 평지에서는 신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한다라는 거죠. 이 차이점 아시죠? 네, 이 차이점. 시계, 우리 시험 보러 갈 때 전자시계 삐삐 소리 나는 거 안 되죠. 그러나 초시계, 소리가 나는 초시계는 돼요. 그래서 내가 바알시험을 보러 갑니다. 그 시계방 아저씨도 과거에 미국 바알시험을 보신 경험이 있어. 잘 알아요. 필요한 시계를 주세요. 그랬는데 이게 삐삐 소리는 전자형 시계를 줘가지고 내가 못 들어갔어요. 시계 가지고. 시계가 없으니 이게 시험이 되겠어요. 망쳤어요. 와가지고 임플라이드 워런 오브 피트니스 책임을 물어요. 이게 이제 컨트랙의 텀이니까 브릿지 책임을 묻는 거죠. 데미지 청구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피트니스. 특수한 목적에 맞는 물건을 내가 요구를 했고 이것도 이제 요건이 있어요. 이것도. 요건. 요거. 일단은 바이어 사러 들어간 그 상점의 바이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한 셀러부터 하죠. 셀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았다, 안다, 알았다,
바이어의 특별한 목적을 이제 알아야죠.